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망하는 징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경수사권 이것 때문에 말이죠. 각 부처마다 난리가 났고 정권과 난리가 났고 지금 내부로부터의 싸움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우려한 바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그 법안들 3개가 다 그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인데 이 중요한 법안이 정상적인 여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느닷없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한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이게 통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폭풍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부로부터 일단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과거에도 보면 옛날에 강정구 그런 그 사건이 있을 때도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검찰총장이 그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시키겠다. 법무부는 구속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니까 김종빈 총장이 사표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그러한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또 이 핵심적인 검찰의 이 자존심 수사권 존중 문제와 관련해서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대립이 과거에도 없던 적은 없었던 적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결국 이 수면 위로 튀쳐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까지 단축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 다음에 공수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로 나와가지고 검찰 조직 이기주의인 거 하지 마. 이렇게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무일 총장이 좌우 동서남북을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자기가 들어오기 전 생각보다 좀 이게 내부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우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출장 일정을 단축해서 들어올 때의 그 강심장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입장을 이제 보여왔는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찰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 4가지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쪽은 지금대로 가면 검찰 수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다 일자 수사권 다 행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이 보안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를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 능력 제한하고 이런 거에 관한 그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 이메일로다가 검사장들의 메일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 메일을 딱 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본래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나 봐요. 간담회.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기자 간담회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새 싸움을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이 기자회견은 간담회는 이제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검경 수사권, 그 다음에 공수처 이걸 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풀어진 거는 절대 아니고 지금 딱 숨통을 조이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메일 이 공방과 공방 문제를 가지고 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지금 검찰 동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물론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밥그릇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안 되는 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경찰이 개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닝썬 문제만 봐도 그러고 기타 사건들만 봐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경찰이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혼란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 입장에선 그렇고요. 검찰 입장에선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무부, 검찰, 정권 서로 지금 내부적으로 자신들끼리도 조율이 안 되고 싸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법안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만 경찰의 행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지금 와해되고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정치권에 파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얘기는 이제 충분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 이 정치권 반응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지금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거의 뭐 독점적으로 1차 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경찰의 정보력이 검찰의 정보력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죠. 사실 검찰은 인력도 많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보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국정 전반에 관한 이 경찰의 정보 수집 능력 이건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구대가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찰 인력이 10만이 넘고 지금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력 예. 규모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정보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이렇게 다 가지게 될 경우는 이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이러면 과연 인권 문제라든가 이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부터 이게 이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위기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찰과 경찰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하나 더 지적해요.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쭉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국정원 뭐 부처 이기주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이 수사 권한, 왜냐하면 대공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그리고 국정원은 국내 정보 권한이 지금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아예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 수집 권한도 경찰에 넘어가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이 대공수사 권한도 경찰이 가지고 가고 또 포괄적인 수사권도 다 가는 거예요. 이 경찰이 수사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과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꼭 입법, 행정, 사법부 간의 견제 균형 원리가 아니라 이 권력기관, 정보수사기관까지의 어떤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정말 경찰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잖아요.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개 정당이 딱 손들고 여당 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화당 여기에서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유성엽 의원 일성이 뭐냐면 제3지대 정당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늙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의당 여기 이제 자기네들 합당 안 한다. 이런 취지로 확실하게 했어요. 또다시 확실하게 뭐냐면 패스트트랙 문제가 있다. 나는 이제 이중대 역할 절대 안 한다. 분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유성엽 의원은 실력도 있고 그 정치적인 신뢰를 받는 젊은 그런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정치인인데 이런 능력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미래가 크게 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게 국민들 앞에서 언론에다 대고 일성으로 나 패스트트랙 그대로 이중대 안 갈 거야 했으면 이 양반이 앞으로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옛날 이중대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입장대로 패스트트랙 통과되게 하겠느냐. 이렇다고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그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도 있지만 우선 민주평화당에서 확실하게 이 패스트트랙 올라탄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그냥 거수기 역할은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 하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내일이면 선거가 끝나는가 보네요. 5월 15일이니까.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만둔 것은 패스트트랙의 후폭풍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원내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지난번에 거수기 역할한 그 정당 그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이 사람들 내년 총선에서 어떤 후폭풍이 불어올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보면 뭐 4.5%, 5% 지금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탄 선거제 개혁 바른미래당한테는 덕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의당한테만 한 8석에서 10석 이점이 정의당만 가지 득보는 거죠. 그냥 오로지 정의당한테만 이익이 간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인 민주당한테도 별 도움 안 되고 제1당 자유한국당도 별 도움 안 되고 바른미래당도 별 도움 안 되는데 바른미래당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런 잘못된 바른미래당 이 행태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났는데 그대로 가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먹구름이 껴져 있다. 먹구름.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전학현의 안보정론 TV 15만 가고 있는데 20만 갈 수 있게 빨리빨리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 하나 띄웠다가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꼼수를 피웠는데 결국 자신들의 꼼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민평당은 호남에서 표를 좀 가져갈 겁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전국적으로 표를 가져갈 겁니다. 민주당은 내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독재 정권 내년에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도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힘을 똘똘 뭉쳐야 되겠고요. 지금 정권은 말이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뭐 검경 막 싸우고 있고 뭐 법무부 싸우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자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